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펜코 같은 거는 없애버려야 되죠. 군사 반란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그거는 폐쇄해야 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없애는 게 맞는데 민주질서보호법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질서보호법이란 첫째, 1인 지배 체제를 찬양하거나 1인 지배나 일당 독재 체제를 찬양하거나 둘째, 군사 쿠데타나 반란을 옹호 찬양하거나 셋째, 민간인 대량 살상, 전쟁 범죄 등을 옹호 찬양 부인하는 자, 요 세 가지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독재나 일당 독재를 당연히 지지하고 찬양하고 고무하면은 안 되죠. 두 번째, 군사 쿠데타를 지지 고무 찬양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든지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을 부인하거나 고무 찬양하는 자, 저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조롱 이런 거 우리가 처벌 못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법을 만들면은요, 위안부 조롱하는 분들, 그 새끼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위안부 같은 경우는요,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향해서 저지른 전쟁 범죄입니다. 전시 전투원의 민간인에 대한 강간죄입니다. 전쟁 범죄죠. 따라서 전쟁 범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고무 찬양하는 자는 감옥에 넣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질서보호법 요 체제를 선택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형법에 이미 있다라고 말하시는데 형법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요. 반란군 손가락질 밟고 계엄군 복귀 후에 통곡했다. 자,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제가 다시 제대로 된 썸네일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반란군 손가락질 받은 계엄군 부대 복귀 후 통곡했다입니다. 통곡할 만하지.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고 도착해보니 국회였고 도착해서 받은 임무가 국회를 장악하라는 거였는데 도저히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반란군이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다. 할 말 없죠. 잘못한 거잖아. 어쨌거나 거기를 왜 가? 자, 어쨌거나 이 계엄군은 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휘관한테 따졌대요. 왜 나를 거기에 보냈나요? 왜 나한테 반란군이 되라고 했냐고. 자,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특전사 이쪽에 계속 얘기가 돌아요. 비슷한 사례가 수방사 쪽에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은 반란군이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반란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서글펐다고. 그래서 나를 거기 나를 거기 투입한 지휘관들한테 따졌다는 겁니다. 따지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도 하고요. 어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공수 제1특전여단, 그 다음에 제9특전여단, 707 특임단, 그 다음에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 보통 우리가 수방사 헌병대라고 그러죠. 수방사 헌병대 안에 있는 특임대대, 특임중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수방사 특경단 같은 경우는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개 중대 규모밖에 안 됩니다. 한 100명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몇 명 안 됩니다. 수방사 특임대, 그 다음에 특수전여단, 1특수전여단, 9특수전여단, 707 특임단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전여단 중에서 제일 강한 특전여단이 1여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과 실전에 투입돼서 전과를 제일 많이 올린 데가 9여단입니다. 707은요. 작전 지역이 평양입니다. 유사시에 평양에 가서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정은 목을 따오라는 데가 707 특임단입니다. 근데 얘들이 어딜 갔다고? 국회에 들어갔다고. 국회에 갔다고. 국회에 이재명 잡으러 갔대. 한동훈 잡으러 갔대.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요. 얘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월급 받고 살아왔는데 졸지에 반란군이 된 겁니다. 반란 임무에 종사를 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은 처음에 어디를 가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계엄군이 실제로 투입돼 가지고 작전하는 활동을 보면 그닥 적극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력이 되게 적었는데 들어온 병력들이 계속 어정쩡하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리버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빠릿빠릿하게 뭘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해도 돼? 이거 맞아? 계속 그런 표정이었던 거죠. 본인들도 이게 뭔 일인가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회 안에 있었던 몇몇 기자들 얘기를 보면 그렇답니다. 처음에 얘네들 들어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담배 피고 있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국회에서 뭔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유리창을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한 20-30분 그러더니 갑자기 한쪽에서 몇 명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병력 대부분이 한쪽 구석에 몰려가지고 담배 피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맞니? 우리 이래도 돼? 우리 거기서 들은 표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좆된 거 아니야? 우리 반란군 된 거 아니야? 우리 인생 조진 거 아니야? 우리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 군인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얘기 중에 뭐냐면 반란군에 가담하면 사형이다요. 사형. 주로 얘기는 그 여순 사건 때 그 당시 4연대와 14연대 국군 4연대와 14연대가 반란 일으킨 거 요 얘기를 하면서 다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사형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들이 적극적으로 작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했었답니다. 대부분 국회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기를 타고 투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2일 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그렇게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준비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헬기 타고 도착했는데 국회 운동장인 거야. 왜 여기로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임무 하달이 됩니다. 너는 국회 본청 장악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해. 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고 너는 이재명 잡아오고 너는 한동훈 잡아오고 너는 우원식 잡아와. 뭐야 이거? 뭐예요? 진짜로 그걸 하라고요? 명령이 그거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건가요? 자, 초반에 그래서 어정쩡했고 우왕좌왕했답니다. 우왕좌왕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력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자신이 해야 하는 이 일이 군사 반란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뭐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707하고 공수 제1여 특전여단 제1여단의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나중에 부대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그 자리에 보낸 지휘관들한테 엄청 따졌다고 합니다. 중대장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중대장은 현장에 같이 투입되잖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부터 되게 갈등이 있었고 부대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지역대장이나 대대장들한테 그렇게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 우리를 반란군으로 만드느냐? 내가 왜 언제 반란에 가담하겠다고 했느냐? 왜 나를 반란군으로 만드느냐라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707 부대원들이 그렇게 분노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작계 지역은 평양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국회로 보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겠죠. 저는 이 707 부대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알 것 같아요. 왜냐? 707 이런 데 가려면은요, 이게 상당히 뭐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아니면 뭐 몸에 배어 있는 뭐 기술이든 이게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707에서 장교가 되려면 공부도 좀 잘해야 돼요. 왜냐, 707 같은 경우에 외국군하고 합동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된대요.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맡았던 역할, 그게 대부분 707이죠. 근데 그 707이 국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송중기가 반란군이 돼서 국회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송중기가 자기가 가보니까 반란군이야. 자기는 북한군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반란군이래.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태양의 후예를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송중기가 반란군이 된 거야. 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가보니 반란군이었던 거야. 정신 차려보니 반란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생각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태양의 후예로 잠시 돌아가가지고 송중기가 국회에 들어갔네? 그래서 국회 유리창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했네? 이재명 잡아오라는 지시받고 이재명 대표 그 국회의원실 문을 때려 부셨네? 자, 그 얘기를 들은 송혜교는 뭐라고 했을까요? 송혜교는 송중기랑 계속 사귀었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태양의 후예가 나오고 난 다음에 707 걔네들은 내가 송중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대요. 엄청 프라이드도 있고 좀 자부심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자뻑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그랬던 걔들이 정신 차려보니 반란군이 되어 있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나름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나 자부심 순식간에 박살나지 않았을까요?
뿌띠님, 결국엔 이혼했음.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실사로 들어오고 그래? 아유, 씨. 자,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자기 지휘관을 상대로 나를 왜 거기 보냈냐고,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을 시켰냐고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동시에 얼마나 부대에 돌아가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이들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시민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군인한테 명예가 없으면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박수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통곡이지 뭐. 자, 저는 707 특임대 우리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억울하죠? 열받죠? 내가 왜 반란군이 되어야 하는지, 평생 목숨 걸고 군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왜 갑자기 반란군이 되었나 생각하면 열받을 겁니다. 그렇게 열받는다면요,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잡으러 가야 됩니다. 내가 왜 특전사가 되었나, 내가 왜 707이 되었나, 자괴감 빠지시는 거 이해해요. 그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윤석열을 잡아 족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아니, 반란을 하라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야. 시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라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야. 안규령 대변인한테 총 겨눴다는 게 보니까 복장을 보아하니 수방사 헌병단 그 특임단인 것 같던데, 글쎄 그거 명령이라고 절대 합리화가 안 된대. 예, 명령으로는 절대 명령이 더 이상 합리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명령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도 그랬잖아. 도저히 잘못된 명령이라서 절대 따를 수 없었다고. 윤석열에게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예. 근데 또 잘못된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왜 여러분들한테는 강요를 합니까? 여러분, 강요당하지 마시고요, 윤석열을 잡아 족칩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